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태준님의 수필 고완입니다. 고완품은 오래된 옛 물건을 뜻합니다. 이 고완이란 말은 옛 물건을 감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오래된 물건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완품인데, 이 작품에서는 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적이 제가 사진이 없어서 여기 벼루를 가져왔습니다.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옛 물건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자, 고안품의 아름다움과 감상의 자세, 이태준 고안 해설. 자, 고안품은 오래된 옛 물건을 뜻합니다. 요 오타가 있다, 그죠? 고안은 옛 물건을 감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객지에서 운명한 아버지의 유품인 연적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확대하여 옛 물건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자, 옛 물건은 옛 사람들의 생활 때가 묻음으로써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옛 물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공예품을 중국과 일본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자연에 가까운 천진함이 우리 공예품이 아름답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공예품은 자연에 가까운 천진함이 있을 때 더 아름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인쇄술의 발달로 함부로 책을 만들어 소비하는 현재를 대조하며 현 세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고, 옛 것을 좋아하는 고안의 취미를 함부로 대하고 금력으로 수집력을 채우는 세태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용준님의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함께 읽어보세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태진의 수필로 글쓴이가 아버지의 유품인 연적을 보며 옛 물건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색을 고풍스러운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격을 지닌 옛것을 숭상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물건에 대한 애착과 존경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옛것과는 다른 서양의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생활의 흔적이 담겨 있는 조선시대의 자기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선인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서적 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입니다. 반면 오랜 시간 동안의 삶의 흔적을 담아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급하게 이루어진 현대의 물건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들이 횡행하는 널리 퍼지는 이죠. 현실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엔 우더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뜻대로 그만스러워진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죠. 그 우더른의 부재로 인한 자신의 단점입니다. 우더른이 없어서 내가 그만스럽다. 아쉬움이죠.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연적은 배루에 필요한 물그릇입니다. 자, 이 연적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물이 됩니다. 자,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 자, 풍의는 풍채, 사람의 겉모습. 아버지를 직접 뵙고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죠. 말로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참먹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자, 아버지의 모습을 저 연적을 보면은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옷깃을 여미고 입정. 자, 입정은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연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본다는 것이니까 연적을
아버님처럼 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맛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자, 연적을 보며 생각하는 아버님입니다. 얼마 동안이었는지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풍상. 풍상은 어려움과 고생. 어떤 어려움과 고생, 아버지가 고생한 것들도 여기 다 담겨 있다. 유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물건이죠. 그 몸이 어느 땅에 흙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격의 생활. 아버지가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망명격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브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항구 도시죠. 겨울밤 형중엔 무한한은 끝없는 한이죠. 무한한 한이잖아요. 무한한 한, 끝없는 한. 인체에 임종하시고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북과 함께 저 연적이 놓여 있었던 것을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은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이 몽롱한 기억이 아니다는 것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사기. 분원사기는 분원에서 만든 그릇입니다. 사기의 살은 담청인데 담청이 옅은 청색입니다. 선홍 반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선홍 반점 붉은색 복숭아 무늬가 있는 연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붉은색의 천홍 반점이 찍힌 복숭아 무늬를 복숭아형의 하늘 복숭아, 천도 복숭아가 있습니다. 형의 연적이다. 붉은색 이 연적이 붉은색 복숭아 무늬가 있다. 자, 아버님의 삶과 연적의 유래가 드러납니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 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계 문방구 뿐이리요. 고락은 고생과 즐거움이죠. 같이 한 것이 문방구뿐만 아니다. 연적뿐만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것도 많을 것이다. 자, 연적은 옛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연적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옛날의 물건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옛 물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히트만의 노래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또 오르거니와 히트만의 노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아름다운 여인 하면 우리는 젊은 여인을 생각하기 쉬운데 늙은 여인이 아름답다는 거죠. 명탄법이죠. 노래 가사를 인용하여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찻종 하나, 찻종은 찻종지, 차를 마시는 종이 찻잔이죠. 술병 하나로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 간대마다 베이고 번진 옛사람의 생활의 때, 그 실제 사람들이 쓴 흔적이죠. 이런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채가 떠오르는 것이다. 옛사람의 모습이 흔적이 담긴 옛 물건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옛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물건의 아름다움입니다. 조선시대 자기도 차츰 고려 자기만 못하지 않게 애도계에 새로운 인식을 주고 있거니와 애도계는 우리 애완견 가면 뭡니까? 애완하는 강아지를 어, 애완견은 사랑받는 강아지죠. 애는 사랑이니까 애들은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애도계랍니다. 무슨 사국계 이런 말 다 쓰잖아요. 특히 조선의 그릇들은 중국과 일본 내지는 본토라는 뜻입니다. 변두리와 하는 중심지,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를 말합니다. 내지 것들처럼 상품으로 발달되지 않는 것이어서 도공들의 손은 숙련되었으나 마음들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하였다. 자, 도공들은 숙련된 솜씨였지만 마음은 춘수였다는 거죠. 자, 일본과 비교하여 조선 그릇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 숙련된 조공들인데 아주 천진했다, 순수했다. 손은 있고 마음은 무심하고 거기서 빚어진 그릇들은 인공이기보다 자연에 가까운 것들이다. 자, 이건 자연에 가까운 것들이죠.
첫눈에 화려하지 않는 대신 얼마를 두고 보면 물려지지 않고 오래 봐도 물리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뭐 밥이 물린다 이건데 저는 뭐 아무리 먹어도 잘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는 못 먹겠습니다. 물려지지 않으니 정이 들고 전부 연결되죠. 연세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정이 들고 정이 드니 말은 없되 소란한 눈과 마음이 여기에 이르는 서로 어루만짐을 받고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옛날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긴 시간선은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 옛것을 우리 손때 묻은 선인들의 손때가 묻은 옛것을 보면은 서로 연결돼 가지고 통한다는 거죠. 호연해 보게 하고 호연해는 크고 넓게 보게 하고 그러나 저만이 이쪽을 누르는 일이 없이 얼마를 바라보던 그 봉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서로 잘 통한다는 거죠. 천진한 심경이 나쁠 뿐이다. 천진한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과 순진함이 있다. 옛 것을 바라보면 손때 묻은 옛 선인들의 유품을 바라보면 이렇다. 아버지의 물건들도 그걸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조선자기는 넓고 큰 기운을 가졌지만 그것을 보는 이들은 눌러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조선자기의 특성입니다. 이적선은 경정산에 올라 이적선은 이태백입니다. 중국의 시인 이백이죠. 이태백이고 경정산은 중국의 산입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시는 넘어가고 바로 번역시로 가겠습니다. 우새들은 높이 날아오르고 외로운 구름 혼자 한가하라. 언제까지 마주보고 있어도 서로 실증나지 않는 것은 구름을 마주보고 있어도 실증나지 않는 것은 단지 경정산뿐이라. 경정산을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바로 내가 옛 물건을 보면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오래 바라봐도 실증나지 않는 것은 경전산뿐이다. 이태백이 이래 이야기인데 나는 아무리 바라봐도 실증나지 않는 것은 고완품이다. 이 말이겠죠. 경전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런 시입니다. 문문을 삽입했네요. 이라 읊었다. 새처럼 제재거리던 아이들은 다 잠든 듯 아내마저 고운처럼 자기 침소로 돌아간 후 고운은 외로이 혼자 떠도는 구름이죠. 이거는 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죠. 이적선의 시에 나오는 새를 아이에 비유했고 고운은 아내와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간양연불하여 상간양연불은 서로 바라봐도 실증나지 않았어. 이거는 아내가 아니라 옛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나와 한 가지로 밤이 깊은 줄 모르는 것이 이 고한품들이다. 이백이 경전산을 좋아하고 즐기듯이 나는 옛것을 좋아하여 보고 즐긴다. 고한품은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날의 기구나 예술품입니다. 자, 고한품을 보는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성할 것은 못 된다. 오래된 것이라고 해가 귀한 것은 아니고 거의 온갖 정성이 들었다고 완성은 감상입니다. 감상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옛 물건은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한 생활의 신이었음에 그 덕윤이 있는 것이다. 그 옛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이 옛 물건의 덕이라는 거죠. 덕윤은 베풀어주는 은혜나 도움. 요즘 그냥 하면 덕분이다. 덕분이다라는 말과 있습니다. 자취를 지낸 덕분에 그 옛 물건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취를 지닌 덕분에 물건답다. 이런 뜻입니다. 외국의 고객분들은 너무 지교해서, 지교는 지나치게 정교해서 손톱자리나 가는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 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외국의 공예품들이 있다는 거죠.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의 어떤 고안품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도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아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서양식으로 재본한 요즘 책이죠. 옛날 고서들은 좀 특별하게 묶어져 있잖아요.
새 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 만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의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여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빛나고 옵니다.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손때에 묻을수록 아름다운 조선의 공예품입니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복악사의 서장을 얻었다. 대해복악사는 중국의 고성이고요. 서장은 편지글을 모은 책입니다. 400여 년 전인 가적연간에, 가적연간은 우리나라 세종 때입니다. 판으로 마침 내가 숭앙하는 공경하여 우러러보는 주사 김정희 선생이 보던 책이다. 대복사 서장 김정희 선생이 보던 책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장인이 남아있고, 장인은 도장입니다. 진보님을 증명하는 도장. 그의 친적은 직접 쓴 필적입니다. 직접 쓴 글씨인지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은 풀이와 해석이죠. 주역이 붙어있다. 아마 김정희 선생이, 추사 김정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적었겠죠. 서장은 워낙 난해서는 난해서로 어려운 책으로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만 한참을 들여다보아야 책제는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인데 오래되어서 제목도 한참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태고연한 아득한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면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체를 보는 것이나 또 일자를 써서 사라는 정자 모양으로 된 각칸의 칸살입니다. 각각의 칸살을 쳐가며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네모 표시도 좋다 그죠. 칼을 갈아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의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이 책을 참 이해하기 위해서 김정희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읽었겠죠. 오래 시간이 되어서 그 책을 그냥 찍어 만든 게 아니고 김정희 손때가 묻고 이렇게 흘러서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오랜 시간 걸려서 완성된 책입니다.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안 된 거를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간단하게 책을 만들어내는 현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가치 없는 책을 만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예책의 가치와 오늘날 책에 대한 반성입니다. 고안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거리로만, 도일은 세월을 보낸다, 심심풀이로 보낸다, 보는 것은 속단이다. 속단은 신중하지 않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금력 돈이죠. 돈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자,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눈이 불급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수준을 너무 탐내는 것이다. 수집욕이나 자기 수준을 넘어선 것을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뭐 우리 또 실제로 그렇죠. 나는 뭐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있는 거 보고 이거 일 탐내마 괴롭습니다. 그죠? 직업적이어선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는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입니다. 이거 감상할 상자거든요. 감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이란 무의와 허욕으로 더불어 경지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 무의,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헛된 욕심과 상심낙사는 관계없다는 뜻이죠. 또한 자신처럼 옛것을 좋아하는 고안의 취미를 함부로 대하고 금욕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죠. 잘못된 고안 취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괜찮은 수필입니다. 갈래는 수필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또 체험적입니다. 주제는 옛 물건을 즐기고 감상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고요. 옛 물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참된 고안의 자세입니다. 특징입니다. 글쓴이와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연적으로 시작해서 가식의 범위를
고안품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고안품을 옛사람의 삶과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이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적선의 한시를 소개하여 글쓴이의 고안품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삽입된 한시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음의 방식, 여기 서리적 표현이죠. 서리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유적 표현, 비교,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비유도 있고 또 외국 것과 우리 것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고안 문체와 한자 사용으로 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